책은 이제 제가 초창기 읽고 막 감탄했던 책입니다. 하늘에 새긴 우리의 역사. 그래서 이 박상범 선생이 지은 것인데, 이분이 나대일 선생하고 같이 우리의 이 고천문 기록을 조사해가지고 증명해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태백주연 기록을 실제로 천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관측했다고 하는 그 달에 금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금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얘의 밝기가 가장 밝을 때라면 믿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은 안쪽에서 돌아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죠? 그럼 이렇게 돌다가 얘가 이때쯤 오면 가장 밝아요. 여기 오면. 여기 오면 가장 밝고.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보름달 형태라도 얘보다 안 밝아요. 그러면 가장 밝을 때가 언제냐면 해하고 금성하고 이을 때 최대로 멀어지는 각, 요때. 이때는 요때. 이거를 최대 이각이라고. 금성의 최대 이각. 그러면 두 번 있어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해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한 번, 해보다 왼쪽에 있을 때 한 번, 두 번 있다고. 그러면 금성을 맨눈으로 봤다고 할 때 그 시기가 저 최대 이각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면 훨씬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때 금성을 낮에 볼 수 있는 밝기가 돼요. 저 위치에 올 때. 그래서 이거를 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에서 밝혀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또 나왔는데, 요때 금성이 가장 밝다. 금성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 오면 해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새벽에, 돌다가 해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초저녁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번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제 박찬범 선생이 증명해낸 거예요. 삼국사 기록을. 그래서 백제 구수왕 11년 224년 10월에 삼국사기의 금성을 봤다고 한 거예요. 중국 기록에도 존재한대. 이거 저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도 본 거죠. 그런데 가장 밝았다고 할 때가 이때 두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두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쪽 동쪽에 볼 때. 여기서 지금 관측한 게 이날이에요. 224년에 이때 관측했단 말이에요. 11월에. 그럼 최대 이각에 왔을 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백제 아신왕 3년 394년 11월 기록인데 정확히 최대 이각에 왔을 때 관측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려 양원왕 때 555년 11월인데 중국에도 없는 독자 기록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대 이각에 왔을 때 이때가 가장 밝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밝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등성, 마이너스 5등성 그러면 이때 올라가서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어때요? 밝기가 거의 마이너스 4에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마이너스 4.8등급까지 왔을 때 최대 밝기가 되고 이때가 관측한 연도가 595년 11월이다. 맞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삼국사기 여기 있는 기록을 찾아서 이 삼국사기에 각 고구려백제 신라 본기가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에. 그래서 여기에 좀 찾아서 그때 기록을 지금 페이지 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냐? 800년대인데 나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는 그냥 이렇게 827년 8월 기록으로 나와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이것도 최대 이각에 왔을 때 관측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태백주연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 사실 쪽이 더 크다. 그죠? 무엇으로? 금성의 최대이각에 오는 위치에 관측했다고 하는 걸 통해서 낮에 태백주연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백제 224년에 있었던 저 태백주연 기록은 뭘 상징하냐? 1인 학자들이, 어용학자들이 만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김부식이 지어낸 얘기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나오는데 1인 학자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깨부술 수 있는 거죠. 이거 봐라. 초기 기록에도 천문학적으로 저 기록이 사실이면 삼국사기 기록이 사실이지.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무령왕의 묘지서. 502년부터 무령왕이 즉위해서 523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묘지석에 명함이 써놨어요. 524년 돌아가셨다고. 삼국사기 기록과 딱 이렇게 삼국사기 기록은 천문 기록과 무령왕 등의 묘지석을 통해서 그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증명해줬어. 그러나 일본 서기는 달라요. 일본 서기는 그렇게 증명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 불신론이야지 삼국사기 불신론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게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왜 옛날 일본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길어진 이걸 생략을 하고 어쨌든 태백주연이라고 하는 이 삼국사기 속에 들어있는 천문현상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오송취라고 하는 천문현상도 중요하지만 태백주연이라고 하는 천문현상도 아주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뭐 제 네. 연수를 받고 있는데 동의 안 하면 뭐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일식입니다. 일식. 그런데 태백주연이라고 하는 거와 일식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물론 발생 빈도로 보면 태백주연이 더 많아요. 금성이 최대이각이 오는 건 1년에 몇 차례 있으니까. 근데 일식은 1년에 뭐 한 번 이렇게 입건하시게 하니까 빈도수로 보면 태백주연이 더 많아요. 그러나 신뢰도를 따지는 거 보면 태백주연이 더 높다고 봐야죠. 일식은 그냥 늘상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고 아무나. 근데 일반인들이 일식을 보고 일식이다 별로 잘 못 느낍니다. 가려진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개기일식 아니에요. 개기일식은 누구나 아는 거지. 사라지니까. 캄캄해지니까. 그러나 부분일식은 일반인들은 감지하기 쉽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이나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식은 해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일직선에 있습니다. 지구와 해 사이에 달이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지구에 의해서 달에 의해서 가려진 뒤에 그 그림자가 지구의 어느 구역에 딱 동심원상으로 맺히는 지역이 생길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일식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멋있어요. 이거는 이런 때에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청혼을 하면 돼요. 무릎을 꿇고. 이 다이아몬드 만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걸 딱 뜨는 순간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고, 얘도 다이아몬드 만지고, 얘는 이제 금가락지니까 손가락만 내세요.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걸 금환일식이라고 해요. 금환. 금고리다. 최승희 선생님 이런 거 한번 받아보세요. 멋있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지금 완전 개길식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거든요.
코로나 하얀 이 태양의 대기가 보이고 여기 오염도 보이잖아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일식이 있다면 일식 탐험대를 만들어서 세계 여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 타고 가면서 크루즈 여행하면서 일식 체험을 하기도 하고, 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일식을 보기 위해서 외국을 나간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매니아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아주 그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돈이 문제예요. 가야지. 갑니다. 이렇게 일식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이쪽 지역은 완전히 이제 개기일식이 돼가는 거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중국 양자강 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남쪽의 섬 부분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90%, 여기 이 지역 위도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부 지역은 약 80% 가려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더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개기일식을 보는 지역과 부분일식을 보는 지역이 나눠진다. 어느 위도대를 지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서에 일식이 있다고 기록을 해놨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볼 수 있다고. 간단해. 천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날짜로 딱 집어넣었을 때 해 옆에 달이 시커멓게 보이면 일식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러니까 일식 기록이 어디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고. 우리 박정훈 선생이 저걸 하면서 일본 서기하고 중국 당나라 이쪽에 중국 사서하고 우리 삼국사학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일식이 가장 높아요. 적중도가. 어느 시기적으로는 80~90%를 적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경우는 한 70~80% 적중하고 있고, 일본은 대략 37%가 얼마인가 준대.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가짜로 많이 끼워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는 우리 역사에서 이 부정문의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돌려서. 그런데 일인 학자들이 삼국사기를 먼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천문 기록을 뒤져서 뭐라고 왜곡을 했냐면, 얘네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 천문 기록은 중국 사서가 베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삼국사기를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분이 그거 연구하기 전까지 누구도 해본 적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분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냐. 얘네들이 말하는 중국 거 뵙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베낀 사람이 더 높냐, 점수가. 원판보다.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베낀 게 아니라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천문 관리들이 직접 관측한 걸 기록한 거다. 그리고 김부식이 이 삼국사기를 쓸 때 그러면 뭔가 원전이 있었을 텐데 그 각국의 고구려사나 백제사나 신라사 어딘가 안에 기록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다 모아서 고려시대에 편찬한 게 삼국사기잖아요. 해당 삼국때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인용한 원전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거죠. 천문 기록이 일식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일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이 고대 사서의 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얘기 들어보니까 천문 기록의 중요성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오면서 이런 강의들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뭐 고고학을 가든 또 아니면 사학과를 가든 뭘 하든 어떤 사료에서 그런 걸 읽을 때 그것이 중요성을 아는 거지,
이런 걸 모르면 그건 제껴놓고 기록만 보는 거거든요. 기록만, 문자 내용만. 그러니까 이 융합이 되지 않고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애써 자기들 영역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외면하는 거죠. 기록의 신뢰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진짜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짜로 쓸 수 있는 게 문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도 계시니까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직접 한번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삼국사 기록 뒤져보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안상현 선생이 젊은 20대 박사를 하신 분인데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괜찮네요. 이게 지금 마음퇴에서 발견된 비단 위에 그려진 여러 가지 해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해성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 이 사서에서는 해성, 꼬리가 달린 것, 치우기, 치우천왕의 치우기입니다. 고리가 커져서 깃발처럼 보이는 것, 이거는 해성이라고 치우기라고 한다. 회, 고리가 네 갈래인 해성, 이런 게 일종의 패겠죠. 고리가 네 개이고요. 그 다음에 객성, 우리 기록에 객성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신성이나 초신성을 말하는 손님 객자 썼잖아요. 안 보였다가 손님이 오는 것처럼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별이 마지막 죽을 때 폭발하거든요. 그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관찰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객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손님 객자로서. 그 다음에 목성은 세성. 그 다음에 이제 항성, 오늘날 스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가요? 별과 행성의 차이에서 별은 스타고 스스로 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항성을 우리 나라에서는 경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도 경성 써 있었잖아요. 목성, 세성, 금성, 태백성, 계명성. 화성은 형목성이라고 했고 수성은 진성이라 했어요. 그리고 토성은 전성이라고 했는데 한자만 다른 또 진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진성, 진성 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 표기가 달라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뭐 이런 금성, 화성, 수성 이런 용어 안 나와요. 형옥성이다, 태백성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해성이다 이런 용어를 이제 고서를 볼 때는 저런 용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